공부한 건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누가 했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 나온 거 있죠? 이 절차는 이제 아까 여기 용도적 의제되는 거 하기 위해서 한번 썼던 거니까 이거 빼고 그냥 누가 하는가만 보겠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이렇게 말해요. 결정권자. 그래서 특별한 나라에 없으면 누가 하는 거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지구단위 하면 시장, 군수. 근데 지금 공부하는 용도구역은 좀 더 특별해서 여기서 용도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딱 또 나눠져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국장만 한다.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를 정할 수 있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오늘 공부하는 거고, 다음 주에 기지, 기반시설과 지구단위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한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용할 때는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일종 전주라고 해서 단독주택을 내못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러한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다 그랬지? 아까 도서관 같은 거 도시군 계획시설은 제한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법체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건표율은 알고 있습니까? 용적률 외우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제 그 외우는 게 이제 관건이고 오늘 뭐 해보니까 오늘 할 수 있겠죠? 까먹었어도 이제 돌아서 뭐 까먹지만 또 이제 몇 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용도지구에서는 행위제한을 뭘로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가 행위를 제한하는 형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경관지구에서는 경관지구의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올 가능성보다 더 나오는 게 뭐예요? 조례가 아닌 것으로 제한하는 거 볼게요. 도도지구, 도시군 관리를 한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법이 한다.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이 한다 안 나오고 혹시 나오면 이제 4층 이하에 뭐 가능한가 이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이 때 한번 뭐 지문 중에 한두 개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아까 뭐가 정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 대통령령이 있는 걸 혹시 물어볼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기로 했고 그냥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장례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조례로 또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경관지구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작년에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안 나올 거고,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는 무엇의 경관을 보호한다고요? 주요 수계의 수변.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전통 사찰. 자연취락지구는 어디 있는 취락? 녹과농장, 녹지관리, 농립, 이런 곳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잖아요.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계집, 개발제한구역 그렇습니다. 다음에 조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화할 수 있다. 얘는 답이 아닐 거예요.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온다고 해봐야 지문에 하나 나오니까 몰라도 된다고 쳐요.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설할 수 있다. 기존의 행위자를 완화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강화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방제지구로 꼭 지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10년에 몇 번 이상 발생했어요? 2번 이상. 그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라 하는 말 이제 지문에 나올 수 있고요.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제 지정했고, 조례로서 또 뭐 할 수 있죠? 이거 됐네? 신설하는 거 하시고.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용도지구까지 받고, 자, 이제, 요거 일반구호 계획관리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은 뭐가 있죠?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 표제 최소구역.
이건 부연 쪽 화면, 얘가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없어지기로 했어요. 작년 또 9월쯤에, 작년 9월에 다시 2024년까지 효력을 둔다 해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2018년, 2019년 강의할 때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안 했어요. 안 한다. 다만 혹시 모르니 출제하는 애들이 개념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 요건 2018년에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는가 후보 지역 그리고 누가 지정하는가 이 두 가지만 공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입지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있었어요. 법에 있었는데 이게 법률 조항에는 그대로 있는데 2015년에 만들면서 붙이게다가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바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예요? 저 앞에 보니까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지구단위까지 포함했으니까 시장, 군수까지 들어가요. 다만 시장, 군수는 뺀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걸 대도시장이 한다고 전부 강의를 했는데 틀린 말이에요. 여태까지. 지금은 맞는 말이 또 됐어요. 근데 뭐 과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출제 오류가 그러니까 18년도에 시험에서요. 작년 재작년 29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1. 개발 제한 구역 2. 입지기재 최소구역 3. 국장이 위반한 것 4.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은 시가화 조정구역 5. 도시 자연 공원구역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여기다 이거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개발 제한구 누가 해요?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혹시 국가계획과 관련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입지계획소구역은 이제 시험 될 때 2018년 시험이었거든요. 10월 달에 냈던 거죠. 법조문에는 국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칙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국장을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시장군수를 뺀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예요. 자, 개발 제한구역 나왔어요. 국장. 입지계 세소구역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또 국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화 조정구역 국장. 국장이 위반한 것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출제한 사람은 얘를 답이라고 출제를 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바뀐 걸 모르고. 그런데 입지계 최소구역도 국장이 아니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중 도시관리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뭐예요? 답이 5개지 왜 2개예요? 다른 것은 물으면 하나만 달라야지 문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보세요. 4번은 1, 2, 3, 5와 다르고 5번은 1, 2, 3, 4와 다르고 1번은 4, 5와 다르고 2번도 4, 5와 다르고 3번도 4, 5와 달라요. 하나만 있을 때 성립돼요. 하나만 있을 때. 다른 것은 그러면은 그 다른 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개도 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둘하고 또. 만약에 얘만 달라요. 그럼 다른 것은 얘만 다르잖아요.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색깔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흰색이 2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색깔은 그럼 빨간색, 파란색, 흰색 2개예요. 이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제가 해서 이게 다 되는 걸 했어요. 똑같은 애 공무원 시험에서 1, 2, 3, 4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이게 답이 2개였어요. 이 2개만 처리했어요. 나처럼 주장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문제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답이 다 했으면 이것 때문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새롭게 이제 돼서 갔는데 그 학원에서 이게 답이 2개면 떨어지고 전부 답이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전부 답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은 4, 5를 체크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걸 체크한 거예요. 다른 거를. 근데 됐어요. 합격했어요. 그 사람. 다 해가지고. 똑같은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게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다 맞는 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고 이거 2개만 답입니다. 그러니까 2개만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훨씬 더 대상이 많은데
대상이라보다 더 뭔가 정교해야 되는데 이런 구제가 안 됐어요. 이제. 그런데 또 이제 바뀐 게 이게 이렇게 이제 다시 이때까지만 한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는 아예 안 했어요. 강의를 이제. 재작년에 했어요. 2가지만. 근데 딱 2개가 나왔어요. 그게. 2개만 했는데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예 안 했어요. 이제 없어지니까 안 한다. 근데 2024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장 군수도. 근데 이제 해석상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언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라든가 입법론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법에서 우리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출제하는 사람도 이게 자꾸 이제는 출제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출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부칙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구나 아는데 근데 부칙으로 봐도 이 해석상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관리 결정권자 이렇게만 하고 이게 시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걸 결정한다는 취지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그거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대도시장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맞고 시장군수의 문제도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출제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예요. 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결정권자라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시도지사,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군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국장이 단독한다 이 말 나면 틀렸다는 거 아시고요. 요거는 틀릴 사람 없을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빼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외우자 이겁니다. 이거 쉬워서 빼는 거고 이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 개발제한구 누가 해요?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근데 이제 국가계획 하면은 여기 있는가 없는가 따지지 말고 그냥 누구예요? 국장. 도시자연공업 누가 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국장을 외웠어요. 이거 외울 수 있겠죠? 하나만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웠습니다. 그럼 얘 2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가계획은 외운 거예요, 이제. 권리적으로 다 빼요. 이것도 했는데 뭐 다 써놓고 외울 필요 없고 공부할 때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도지사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면 국장, 회장, 결정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국장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누구요?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까 대도시시장 이렇게 연결하면 얘 2개만 헷갈리거든요. 이 2개만 그럼 된 거예요. 다 완벽한 거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한다? 대도시, 도시 있으니까 대도시 시장까지.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냥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렇게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 결정권자 공부했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제 어디다 지정하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왜 지정하는가 이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규제하는가 이거 보는데 무엇으로 규제하는가가 책 앞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건 뭘로 한다? 개발제한법.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 뭘로 정해요? 따로 법률을 정하는데 그 따로 정한 법률이 개발제한법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도 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이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 법률 이름이 뭐겠어요? 나는 항상 쉽게 해요. 도시공원법 그러면 돼요. 도시자연공원인데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말 길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원법. 시가와 조정구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대통령령이 있는 걸 물어봐요.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그 정한 법률이 뭐 이래요? 수산자원 관리법. 그냥 수산자원 관리법인데 수산자원법 이렇게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무엇에 따라 행위를 제한한다? 수산자원법에 따라 행위 제한한다. 아까 앞에서 한번 읽었던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잖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여기 행위자 있어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더 쉬운 거 할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이런 곳에 지정될 가능성이 잘 없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졌어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생기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종 전용 주거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있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걸 규제하잖아요. 이거를 대체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왜 정했어요? 여기 상업적 같은데 그 전에 있던 저 앞에서 공부한 행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여기 새로운 규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당연히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는 게 필수예요. 필수. 자, 개발을 더 많이 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개발을 많이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 주변에 차가 많이 몰리잖아요. 주차장은 부족하죠. 여러분 차 가져오면 차 어디 될까 그것도 걱정되잖아요. 기반시설. 그죠? 근데 개발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럼 뭐가 항상 여기 같이 고민이 돼야 돼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도 용건, 용이,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항상 고려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나 교재 보면서 읽어드리겠고. 좀 내용이 여기까지 기억하는 건 뭐 그렇게 쉽진 않은데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운계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추가돼야 되는데 교재 보면서 읽으면서 한번 이제 기억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제한한다. 그럼 이제 이걸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건축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여기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법률 기억하는 건 개발제한법, 도시공원법, 수산자원법 이 세 가지 알아야 돼 이제. 요거 연결되는 거. 여기 대통령령을 한다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할 거다, 안 할 거라고 말할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요건 이제 해야 돼요. 이걸 제가 재작년에 했어요 이제. 그때는 아직 없어질 때가 몇 년 남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안 나오더니 이제 없어질 때 되니까 법도 바뀌니까 내 가지고 출제 오류가 나왔고 이제 작년에 안 나왔는데 이제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가운데 있는 네모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무엇으로 합니까? 개발제한법, 도시공원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법,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관리법. 엄격하게는 그 앞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틀리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만 넘어가세요. 책 쓴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하는 건 어려우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법규정 그리고 대통령령이 있어요. 쓰지 말고. 자, 1, 2, 4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왜 오른쪽 용도구역제도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용도구역 토지의 어떤 특정 지역을 따로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시가지의 무질서한 그러니까 개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강화, 완화, 도시군 관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발제한구역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장.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부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안상. 무슨 상? 보안상. 개만 체크하라 이거예요. 그럼 보안상 그럼 뭐요? 개발 제한 구역. 왜냐하면 이렇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랬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거나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나 제가 도대체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시가화 방지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 구별 안 되니까 그냥 단어 갖고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무슨 상? 보안상. 이 말 나오면 개발 제한 구역. 이제 시가화 조정은 더 쉬워요. 이제 좀 이따 오겠습니다. 자, 특별구역.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제2 원칙을 자꾸 까먹네, 여러분들. 아직 저 안 넘어갔죠? 힘들어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경쾌해요. 머리가 좋으셔갖고. 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게 개발 제한법이에요. 행위 제한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게 뭐예요? 개발 제한법. 다음 페이지. 시가화 조정구역. 자,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적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랬어요. 아까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든가 시가화 방지를 두 개 다 공부해서 기억하려면 어려우니까 아까 개발 제한 건 보안상만 체크하시고 여기는 시가화 방지 그만 체크하고.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지문 중에. 그리고 이제 시가화를 방지하는 기간, 그걸 시가화 유보기간이에요. 유보기간. 시가지라는 건 개발하겠다는 거죠. 시가지가. 근데 그걸 유보하는 거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못하는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20년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군 관리기로 합니다. 다만 국가계획관에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싶어요. 그럼 누가 한다? 국장이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국가계획 하면 국장입니다. 유보기간은 좀 전에 봤죠? 5년 이상 20년 이내. 이것도 고도지구에서의 높이처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요. 만약에 남양주시의 어딘가에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하고 싶어요. 경기도지사가 합니까? 남양주시장이 합니까? 경기도지사가 해야 돼요. 도시공원은 남양주시장도 할 수 있는데 대도시장 할 수 있다고 하잖아. 도시자연공원구요.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물론 국가계획관에서 남양주시의 어딘가를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정할 수 있다? 그럼 국장이 정할 수 있고. 시가화 조정구역을. 아무래도 시가화가 어디가 많이 진행되겠어요? 구리 쪽. 서울과 가까운 쪽. 이게 많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양주시의 균형 발전이 깨쳐질 수 있잖아요. 구리 쪽만 개발되고 이쪽 그렇지 강원도 동쪽과 가까운 지역은 개발이 안 되면은 불균형 개발이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정할 수 있어요. 자, 시도지사가 합니다.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 5년에서 20년. 그러니까 도시공관리 결정 고시하면서 이곳에서의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유보기간은 15년입니다. 7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년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5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도시군 관리계로 유보기간을 정한다. 효력 상실. 자, 7년 동안 시가화를 금지시켰어요. 언제부터 개발할 수 있어요? 7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걸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 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고요. 그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 우리한테 고시해줘요? 안 알려줘요? 해줘야 되죠? 우리 다음 시간이면 까먹는데 7년 했어요. 7년 된 다음 날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요? 까먹었죠? 7년 전인데. 그러니까 고시해줘야 돼요. 수업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시하죠? 자, 끝날 때 고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이제 10분 쉽니다 하잖아요. 자유를 제한할 때도 고시를 하고요. 제한된 자유를 회복할 때도 고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물어봐 이런 것들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들은 물어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되는 사실 실효 고시합니다. 그런데 고시하지 않는다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시를 하지 않는 그런 고시와 전혀 무관한 제도에 대해서 고시하지 않는다 이런 말 안 해요.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곳을 물어볼 때만 고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 거지. 고시하고 전혀 무관한 지역에서 뭐 고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내요 절대 문제에서. 그리고 고시해야 된다 나오면 그냥 맞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보기간 끝나면은 그 끝났다는 사실도 당연히 고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자유를 회복해서 활동할 권리가 회복되는
그 권리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효과, 도시군 계획사업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하면요. 자,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뭐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에요.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또 하나 뭐가 있죠? 도시 개발사업. 또 뭐죠? 정비사업. 이게 도시군 계획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도시군 계획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했을 때 도시군 계획사업이라서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개발 행위도 시가화를 진행하는 것과 무관한 건 돼요. 축사, 창고, 잠실, 누에 키우는 거, 잠실이라든가 내가 살던 집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좀 증축하는 거. 재해로 우리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재축하는 거, 개축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든 이거 안 돼요. 마을회관 설치하는 거 시가화 진행돼야 안 돼요. 마을회관 설치한대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가화가 뭐예요? 시내 만드는 거. 마을회관 만드는 건 시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해요.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해요. 시가화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행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다시 볼까요? 시가와 조정 누가 한다? 시도이사. 국가계획 관련 누가 한다? 국장. 유보기한 몇 년? 5년에서 20년. 언제까지 언제 효력이 상실하죠? 다음 날.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고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허용되는 것, 도시, 군, 계획, 사업.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도시군 계획사업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이제 국장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기 요청을 했을 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건 어렵고요. 자, 시가와 도시군 계획사업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허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럼 개인의 이건 이제 공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적 행위, 사적 개발 행위도 다 안 되는 거야. 여기 대통령이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화가 진행되는 거 이거 안 하면 되거든요. 아까 축사 창고 같은 거 근데 양이 많은데 이제 교재 보면서 뭐 이런 정도까지만 그냥 눈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이 사적 개발 행위할 때 여기다가 축사를 건축하고 싶어요. 축사 같은 거 일정 범위 내에서 너무 큰 거 안 되고요. 작은 축사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축사 허가 받아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축사를 건축하고 싶어요.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더더군다나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허가 안 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축사 만들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규제가 더 많은데요? 규제가 적은데요? 많은 데인데 허가를 안 받고 한다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라 이거예요. 요것만. 허가를 받아 이것만. 요 뒤에 이거 하지 말고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일정 규모의 퇴비사 여기 개축, 재축할 수 있어요. 개축, 재축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받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개축, 재축 허가 받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당연히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 건축법에 가면 작은 용도의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허가 받아야 돼요. 이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거절을 못해요. 이제. 신고만 해도 되는 건축물, 작은 건축물은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기억할 거 너무 어려우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는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자 다시 볼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관계장관이 이거 해도 되지 않겠느냐 국장에게 요청하고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은 너무 기니까 생각하지 말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 말하면 틀렸다는 거.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5년에서 20년은 여기 보면 글자가요 4글자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에서 시가레테라는 게 시가레테는 20개씩 들어있어요.
20개 아니에요. 시가레트.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에서 5글자. 시가레트 20. 몇 년이에요? 5년에서 20년 사이. 숫자 정확히 외워야 되고요. 20년 된 다음 날 그러면 안 돼요. 유보기한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유보기한이 끝난 다음 날. 그래서 예를 들었죠. 만약에 5일 동안 외출 금지 그랬어요. 언제 외출할 수 있어요? 5일 되는 날이 아니고 5일 된 날이 끝난 다음 날. 그죠? 5일 된 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 6일째 되는 날 외출할 수 있죠? 그래서 유보기한이 끝난 다음 날 이제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양과로 3번에 이제 다 했고, 양과로 3번에 시가와 조정구에서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그 사업이 그곳에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시행할 수 있다. 요건 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만 본다면 제일 쉬운 거 맨날 말하는 거 지장이 없다. 지장이 있으면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지장이 없으면요, 허용되고. 이 말이 많이 써먹어져, 뒤에서도 이제, 지장이 없다,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결석을 해도 좋은데, 언제요? 지장이 없을 때. 합격에 지장이 없을 때만 돼요. 그러니까 합격에 지장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 12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허가를 받아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그러면 안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줄 긋지 말고 축사, 퇴비사, 잠실 이런 것도 그 면적 제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다. 창고, 생산시설, 관리용 건축물, 양어장 시가지 진행되는 거 아니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시가지 진행이 아니니까 다 된다 이렇게 하고 풀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데 그런 정도 짐작하면서 그냥 읽어보자는 겁니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마을 공동시설 같은 거 있죠? 일본에 보면 주택의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축이라든가 마을 공동시설인 새마을회관이라든가 3번에 있는 공익시설과 같은 동그라미 번의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든가 공공도서관, 맨 밑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이런 것들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에 있는 것처럼 무슨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서의 개축이나 재축, 대수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도 허용되는 행위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괄호 5번에 외괄호 1번 이건 어디나 쓰는 말이니까 제가 읽어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지장이 있다 그러면 뒤에 부정적이고, 지장이 없어요. 그럼 뒤에가 긍정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허가 거부 금지사항에서 다음의 행위는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또 축사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런데 또 무슨 500제곱미터가 되는 게 있고 과수원에는 축사가 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게 그냥 있다 이거 줄 긋지 마시고. 줄 긋지 말자고 했는데 퇴비사, 잠실 이런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제 허가를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첫날 강의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요도가 아주 높은 게 있고 3, 4년에 나오는 거 그리고 5년 넘어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새로운 내용들이 막 자꾸 들어와요. 또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이 만약에 맨 마지막에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 이 표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한 4, 5년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몇 개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얘가 나왔다가 한 4, 5년 만에 한 번 나왔다가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이 한 4, 5년 만에 나왔다가 그러면 얘네 돌아가면 한 15년, 2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걸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다른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억도 안 나고요. 안 나와요, 시험에서. 나오면 엉뚱하게 또 낼 수 있어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양괄호 6번 조건부 허가. 이것도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말이니까 읽어봅니다. 우리가 허가를 거절당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걸어서라도 허가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어도 행정법의 통설이 허가나 승낙이나 인가를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래요. 법에 근거가 없어도. 근데 그 법치주의니까 법의 명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조건을 붙일 때는 법에 이제 근거를 둡니다. 자, 여기서 축사 건축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건축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있다. 조건. 거절 당하는 게 나아요. 조건을 붙이는 조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공부를 좀 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조건을 붙여서 합격을 시켜준대요. 좋아요, 싫어요? 조건부라도 그게 낫죠. 거절 당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이는 건 다 맞다. 양보라 7번.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마을 회관 같은 거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도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해요. 근데 마을 회관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양보라 7번에 보시면 이 허가를 할 때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고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한정할 게 아니고 어디나 맞다. 어디나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양보라 8번. 허가를 받은 사항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축사를 300제곱미터만 해라. 이런데 이 사람이 막 500제곱미터 축사를 설치해요.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때요? 원상 회복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을 위반한 거니까. 이 사람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의무자가 안 했을 때 행정청이 행정기관에 직접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행정 대집행 그래요. 여기에 있는 조건부 허가, 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라,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그냥 어디 나와도 맞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맞다. 아마 시가와 조정구에서 나오진 않아요. 보통 나온다면 저 뒤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이게 나오는데 거기서 뭐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한다? 회장. 그리고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어디다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무슨 법에 따라야 돼요? 이제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하는 거죠? 도시니까 대도시시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국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중간에 있는 말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구로. 이 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어디를 대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법에서 추상적으로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이 도시공원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따로 정한 법률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때그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외우기 시작한다. 시가레트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이제 힌트를 가지고서 외우시고 이제 외우려고 해보시고 까먹더라도. 다음 페이지 이제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정한다. 그냥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국장이 한다 이러면 틀려요.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한다. 물론 국장도 할 수 있다 이러면 맞죠. 근데 국장이 한다 그러면 국장만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정하는가 보니까 1.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관리계획으로는 도로 같은 거 설치해 주는 거고 큰 생활권 같은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정한 도심, 부도심, 중심 이런데 철도, 역사와 같은 기반시설 같은 게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많이 이용한다 이 말이죠. 주변 지역을 집중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정하면 말 그대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라든가 건표, 용적률 이런 걸 좀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많이 모이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한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고요? 3개 이상. 이마트 앞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합니까? 버스 노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일정한 범위는 숫자가 있는데 그 말을 하면 여기는 1km라고 헷갈리니까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3개 이상이 모여 있으면 그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다. 결절이라는 건 맺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뭉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상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몰려있는 곳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기재 최소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남양주에서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세계에상 모여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중업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사업은 세 군데서 하는 거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보통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왜 주거와 공업만 나와 있어요? 1, 2, 3번이 상업이니까. 그죠? 1, 2, 3번이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에서는 이제 했고, 상업지역의 입지구의 최소구역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자세히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 공업지역도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가 곤란할 때 입지구의 최소구역을 정해서 사업에 준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걸 출시할 때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근린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냈는데 쓰지 마세요. 실제 기출문제 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은요, 우리 법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법의 범위 내에서 시험을 내야 되는 거지, 법에 있지도 않은 용어를 내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욕을 못하고 꽃배달 보낸다는 말 하는데, 꽃배달 중에 뭐 꽃배달은 싸다고 하는 광고가 있어요. 이 출제한 사람은 싸다구를 때린다 이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꽃배달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아니 우리 법에 있는 말을 가지고 내야 되지 왜 법에 있지도 않은 말을 내요. 우리 법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은 우리 법에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해당 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있지만 만약에 다른 용어를 내게 되면 이걸 글자로 그냥 외워서 프린트 시키라는 말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 낼 때 글자를 외우라는 말밖에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된 적인데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고 해요. 다른 데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 뭐 도시군 관리계획 한다든가 아니면 뭐 3개 이상을 2개 이상 한다든가 1km를 2km 한다든가 이런 거 바꾸려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도심 거점 3개 1km 주공 활성화 이렇게만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거 세일 주공 활성화 대거 세일하면 좋은데 대거는 아니고 도거 세일 주공 활성화입니다. 세일은 좋아하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내용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정하면 이때부터 앞으로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토지에 대한 용법 제한이 있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또 용적률, 또 높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달리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기재 최소구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용, 건, 용, 이 하는 게 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간선도로와 같은 주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고 4번, 5번은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무슨 말인가 이해할 듯 말 듯 하기도 하죠. 1, 2, 3번 같은 거 1번, 2번 같은 거 1, 2, 3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한도에서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를 한다. 자, 다음 페이지. 3월에 조금 몇 개 추가하겠고요.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0분은 약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2시 조금 넘게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수는 있죠.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900제곱미터, 여기가 300제곱미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너는 일종 전주, 너는 일종 일주 따로 써라. 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좀 좁아요. 좁아서 이걸 독립적으로 써도 되지만 썼을 때 토지의 효용성, 경제성이 떨어질 때 얘를 이렇게 합해서 전체를 하나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이제. 그래서 좁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100평 이하.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100평 이하는 따로 쓰기는 조금 좁은 땅이다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게 있습니다. 농지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자, 얼마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얘를 한 덩어리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일종 전주는 단독주택, 일종 근생 가능해요. 얘는 단독, 공동, 일근, 교육, 노이자 하는 게 가능하죠? 노이자. 건폐율은 이거 얼마죠? 50. 얘는 60. 용적률은 얘는 100. 얘는 200. 그렇습니다. 이제 2종 전주가 있으니까 걔가 150이고요. 얘가 200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허용되는 건축물은 여기서 허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허용되는 것이 가능해요. 넓은 지역, 좁은 지역. 넓은 지역. 가장 넓은 대지가 속하는 용도 지역 용법에 따르고요. 건폐허가 용적률은 가장 넓은 지역이 아니고 그때는 가중평균합니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만약에 단순평균은 50, 60 더하면 55죠. 단순평균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기가 50짜리가 더 넓으니까 55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숫자가. 50점 맞은 사람이 9명이고 60점 맞은 사람이 3명이에요. 평균 내면 55점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게 가중평균이잖아요. 900명은 50점을 맞았고 300명이 60점을 맞았대요. 그럼 55점보다 낮겠죠. 그리고 혹시 물어보면 짐작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반은 확률이 돼요, 분명히. 왜냐면 55보다 큰 숫자가 나올 거거든.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하라 그러면.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가중평균 한다. 그래요. 가중평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0이에요. 그러면은 건폐율, 대지 면적분의 건폐율. 이게, 건축 면적 건폐율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900 있죠? 900 곱하기 50 해줘요. 더하기 300이죠? 300 곱하기 60 해줘요. 그럼 여기다 따로 100을 또 곱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미 100이 곱해졌으니까. 더 쉽게 하죠. 700. 쉽게 하기로 해놓고 왜 1200원씩 감당도 안 되는 숫자를 써놨네, 내가. 1000 하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러면. 그럼 3개 빼버려요. 9, 45. 여기? 그러네. 7. 7호, 35. 그리고 36, 18. 그럼 얼마예요? 53. 이렇게 이제. 이게 가중평균한 건폐율이에요. 용적률 똑같아요. 용적률 1000분의 700 곱하기 100. 300 곱하기 200. 그럼 되죠. 그럼 다 또 동그라미 되니까 여기는 70. 맞나? 여기는 60. 그래서 얼마? 130.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중평균한 건폐 용적률입니다.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건 안 합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이제 이거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 한다? 가중평균한다. 이 말은 기억해야 돼요. 가중평균. 이 가중평균 의미를 이야기해서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 뭐 높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여기 허용된 용도라든가 규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장 넓은 대지가 속하는 용도 지역에 따른다. 이 말로 한번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330이라는 숫자 나올 수 있고 660 나오는데 그건 다 강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냥 여기서 허용되는 것과 여기서 허용되는 것을 합해주면 돼요. 여기서 얼마가 허용돼요? 700제곱미터에 100% 연면적이니까, 건축면적, 연면적이니까 허용되는 여기 연면적이 700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만약 건축면적 물어보면 그대로 0.5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 가능해요? 300에 200%. 2 곱해주면 되는 거죠?
300 곱하기 200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300 곱하기 2 하면 돼요. 얼마? 600. 합했어요. 얼마요? 1300. 이 1300제곱미터를 여기다 써먹든 여기다 써먹든 가운데 쓰든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하나처럼 대지를. 하나의 땅이잖아요. 예. 허용되는 건축이면 이건 이제 많이 물어요. 간단하죠? 대지 면적에 뭐 하면 돼요? 용적률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여러분들 기억해서 풀라고 안 해요. 해당 자산세 조례에 따르면 일종 전주는 90이고 용적률이 일종 1조는 뭐 180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이거 알려주면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거 하나. 근데 여기가 만약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개설할 때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설치를 해요. 이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 팔다 보니까 점점 확장이 되잖아요. 상업지역이. 근데 여기는 띠 모양으로 형성됐어요. 여기에 있는 대지들은 이렇게 여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다른 지역이죠. 이렇게 대지가 걸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보다. 걸치면서 특히나 요 걸치는 부분이 좀 상업지역이 형성돼 자로 재듯이 잘랐기 때문에 좁은 그러니까 다른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걸치는 경우가 많은데 상업지역의 토지는 일반적인 용도지역보다 좀 넓게 써먹어야 되죠. 넓게 써먹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 걸릴 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좁은 지역이 여기는 660 이하일 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 띠 모양 이런 말 없으면 여기가 600, 여기가 700이에요. 그럼 따로 써야 돼요. 따로따로 써야 돼요. 근데 띠 모양의 상업지역에서는 여기가 600, 여기가 700이에요. 그럼 700을 상업지역 쓰고 600 주거지역 쓰게 되면 700 가지고는 좀 좁잖아요. 가게 터가. 그래서 이 1300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띠 모양의 상업지역은 얼마여야 할 때? 가장 좁은 지역이 얼마여야 할 때? 660이야 할 때. 그냥 일반적일 때는 100평, 330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얘가요, 여기가 700, 여기가 300인데, 여기 400 할까? 400에 법이 좀 바뀌어서. 이게 애매해졌네. 방아지부터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례들이 애매해졌네. 보니까. 자, 여기가 700이고, 여기가 300이에요. 건축물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인데 이쪽이 방화지구예요. 무슨 지구? 방화지구. 이제 방화지구는 대지는 관심 없고 이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은 이게 나 건축구에서 공부하는데 주요 구조물을 내화구조라는 엄격한 그런 재료를 써야 돼요. 자, 여기 내화구조 써야 돼요. 내화구조 써야 되는데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 외의 부분도 걸쳐 있죠. 여기도 그럼 방화지구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돼요. 방화지구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 불이 붙으면 여기도 바로 번질 수 있잖아요. 바로 가까우니까. 건축물이 떨어졌으면 상관없는데 붙어 있을 때는. 그래서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기타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방화지구. 또 하나 건축물이 이렇게 걸쳐 있는데 얘가 고도지구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고도지구와 고도지구 아닌 부분에 걸쳐 있을 때는 전부가 고도지구에 제한을 받아요. 이건 대지도 그런 제한을 받는데 그건 뭐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죠. 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는 아까 이 건폐율 용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높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넓은 지역을 찾아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는 넓은 지역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때? 고도지구나 방화지구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냥 넓든 좁든 간에. 그리고 여기 면적 안 따지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녹지지역과 기타 용도 지역 등에 걸칠 때가 있어요. 녹지지역과. 그럴 때는 각각의 용도 지역의 용법이 따릅니다. 각각. 녹지지역에 있고 여기 기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걸쳐 있으면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대로 건폐율이 그냥 20. 기타 지역은 기타 지역대로 하고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건축물도 여기는 녹지역에 허용되는 거, 여기는 녹지 아닌 곳에 허용되는 거 따로 해야 돼요. 이건 도시적인 숨통이기 때문에 막지 말라고 이거 비워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 용도지에 걸쳤을 때 여기 녹지역이 가장 좁은 지역이 녹지역이면서 얘가 혹시 330 이하더라 그럴 때는 얘를 따로 쓰는 것도 이게 마땅하지 않거든요. 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녹지는 따로 쓰라 그랬어요. 그때 녹지가 한 5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제곱미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50씩 있는 녹지역에 있는 땅들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너무나.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녹지역이 330 이하일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허용되는 건축물은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용법에 따른다 해서 지금은 여기 녹지역도 꽉 채워도 상관없어요. 가중평균에서 얘를 하나처럼 쓰니까. 저는 녹각이었는데 330 이하일 때는 여기다가 건축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거지. 걸칠 때 이제 생겼다. 물론 이것도 있어요. 여기가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역. 아까 녹지역은 각각 그랬잖아요. 근데 녹지역인데 각각이라고 했는데 여기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 이거 방화지구 규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녹지역이에요. 고도지구 규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고도 방화는 녹지역을 떠나서 다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원칙.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이걸 용도지역 등 그러는데 뭐 그 용어는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시험에서 알려줘요. 자, 걸치는 경우에 가장 좁은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330 이하일 때. 도로변의 띠 모양의 장업지역에서는 얼마 이하일 때? 660 이하일 때. 자, 건폐율, 용적률 하면 뭐에다 체크하면 돼요? 건폐율, 용적률 나왔어요. 가중평균. 건폐율 용적률, 이것은 각각의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고, 가중평균이라는 말만 알면 돼요. 기타 건축자는 뭐에다 체크하면 되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하면 가중, 기타 건축자는 가장. 가중평균이라는 건표를 책에서 칠판에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안 물어보니까 그 표는 안 보셔야 됩니다. 밑에 다음 페이지. 예외 있어요. 예외. 지금 가장 넓은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다 그랬는데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어요. 그럼 건축물과 대지 모두 어디에 따라야 돼요? 고도지구. 그 밑에 방화지구 나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무슨 용법에 따라야 돼요?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외의 지역을 부분을 방화벽으로 경계를 설정했어요. 구획을 뒀어요. 방화벽으로 차단을 시켰어요. 불이 쉽게 안 번지겠죠. 그럴 때는 방화지구 외의 부분은 방화지구에 따른 규정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방화벽 하는 말 있죠? 방화벽만 체크하세요. 그 상황을 짐작하면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체크해서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뒤로 다 줄긋지 말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다.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몸보신하라고 녹각을 좀 많이 먹었는데, 녹각 할머니들 해줬는데, 녹각이 뭐예요? 사슴뿔인데 여기서 녹각이 나와요. 녹지지역은 어떻게 해요? 각각.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괄호에 있는 거 무시하고 각각, 녹각이잖아요. 녹각.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관한 건축물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녹각이에요. 다만 거기 330 있는데 볼까요? 두 번째 줄에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면서 그 부분의 면적이 얼마 이하일 때?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제 위에 따른다. 위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따르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 기타는 가장 넓은 지역. 이건 찾아가면 돼요. 660은 볼 필요 없고 330만 보시면 되겠고. 예외. 녹지지역도 피해갈 수 없는 곳이 있죠.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있어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럼 녹지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녹각 그러면 안 되고 모두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다음에 연습 문장 볼까요? 조문의 일부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용, 용에 대한 무엇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무엇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다른 것을 강화, 완화하는 것은 용도 지역은 아니죠. 용도 지구 아니면 용도 구역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용도 지구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강화, 완화하는 거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여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용도 구역이 있다 그러면 뭐 조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뭐 있어도 뭐 헷갈릴 거 없죠. 그 답은 기억, 용도지 1번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를 마쳤고요. 요거는 아까 가중 이것만 기억해도 거의 이거하고 그리고 요거 숫자 계산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것만 하시면 거의 나요. 이제 방아지구 고도지구 우선한다는 거 뭐 별게 없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